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기출문제, 백데이터, 교육자료 등 자료를 어디서 받아야 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단에 더보기란 눌러보시면 블로그로 가는 링크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시면 어디에 있는지 찾기가 힘드실 수도 있어요. 제가 자료가 생길 때마다 포스팅을 하다 보니 자료가 방대해서 찾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가이드 포스팅을 따로 넣어놨으니까 링크 들어가셔서 한 번에 원하는 자료 찾아서 다운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료는 업데이트 될 때마다 포스팅 추가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ERP 정보관리사 인사 1급 2021년 4회 기출문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기초사업장 정보를 확인하라 라고 했으니까 회사 등록 정보에 사업장 정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부터 볼게요. 세무서는 부산청이다, 맞는 것 같고요. 본사의 종목은 레저용품이다 라고 했는데 맞는 것 같습니다. 인천의 지방세 신고지, 인천 누르고 신고사항 누르면은 지방세 신고지 법정동 나왔습니다. 인천광역시 부평구 맞는 것 같고요. 사용 중인 사업장 모두 월별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작성한다 라고 하는데 기본 등록사항 눌러주면 밑에 나와 있거든요. 본사는 월별, 인천도 월별, 부산은 반기네요. 그렇기 때문에 1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모듈에 대한 권한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용자 권한 설정 들어가셔서요. 여기서 찾아봐야 안 나온다 그랬죠. 이 모듈을 뭐로 바꿔요? 인사급여관리로 바꿔줍니다. 여기서 알맞지 않은 거 찾으라고 합니다. 모든 조회 권한은 회사이다 라고 하는데 밑으로 쭉 내려봤을 때 전부 회사인 것 같습니다. 1번 맞고요. 2번, 인사기록 카드 메뉴에서는 입력 또는 수정만 할 수 있다 라고 하는데 인사기록 카드는 삭제도 할 수 있습니다. 출력은 보기만 하는 건데 결론적으로 모든 기능을 다 사용할 수 있죠. 입력 또는 수정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2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부서 정보 확인하랍니다. 부서 등록 들어갑니다. 3000번 사업장 소속 부서는 1개이다 라고 합니다. 3000번대가 하나가 있긴 한데 사용기간이 이미 지났습니다. 그래서 소속 부서는 하나도 없고요. 1000번 사업장 소속 부서는 5개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도 5개 중에 하나가 지금 사용기간이 끝났어요. 그래서 4개고요. 3100 관리부, 요거 말하는 것 같아요. 얘는 2000번대 사업장 소속이다. 맞는 소리 같습니다. 3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4번 문제입니다. 인사급여 환경 설정을 확인하래요. 인사급여 관리의 기초 환경 설정, 인사급여 환경 설정입니다.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합니다. 월일수 산정 시 한 달 정상일수를 20일을 기준으로 한다 라고 하는데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밑에 있는 한 달 정상일을 말하는 겁니다. 30일이 기준입니다. 직종별 출결 마감 기준은 당월 1일로 동일하다 라고 했는데 25일인 거 하나 보이시죠? 지방소득세 특별 징수 명세 납부서 집계 시 귀속, 지급연월 기준하는 소득 데이터를 집계한다 라고 하는데 귀속연월만 보는 것 같습니다. 이게 둘 다 되려면 여기 밑에 있는 3번으로 체크가 돼야 됩니다. 입사자의 경우 급여 계산 시 기준일수를 넘으면 월급으로, 기준일수가 안 되면은 1급으로 계산한다 라고 하는데 월일로 돼 있으니까 맞는 것 같죠? 그래서 4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5번 문제, 호봉에 대한 거네요. 호봉 테이블 등록입니다. 대리에 2021년 9월로 일괄 등록하겠습니다. 일괄 등록 눌러주고요. 285만원, 10만원, 35,000원, 2만원, 만원, 5,000원, 그리고 적용. 이렇게 한 다음에 정률 인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괄 인상 버튼 눌러주고요. 기본급의 10%, 급호의 5%, 그리고 정률. 이렇게 했을 때 5호봉의 호봉 합계를 보랍니다. 372만 5,750원입니다. 5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6번 문제, 지급 항목에 대한 거 물어보네요. 요거 지급공제 항목 등록 들어갑니다. 급여 지급 항목이고요. P25. 내용 확인할 때는 마감 취소 눌러줘야 되죠. 입 퇴사자에 대해서는 인사급여 환경 설정에 따라 지급한다. 환경 등록 적용 맞는 설명이고요. 휴직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휴직 계산식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라고 돼 있는데 휴직자 적용은 그냥 정상 적용이라고 돼 있습니다. 요게 휴직 계산식 적용으로 돼 있어야지 맞는 답이 됩니다. 그래서 6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인사정보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인사정보 등록 들어가겠습니다. 박용덕씨, 국내 영업부에 소속되어 있으며 노조에 가입되어 있다. 재직정보 탭 눌러서요. 국내 영업부 확인할 수 있고요. 노조는 급여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노조 가입 여로 돼 있네요. 1번은 맞고요. 이준상씨, 생산직 비과세 비해당 사원이래요. 그냥 과세 사원이라고 하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써놨네요. 어쨌든 해당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배우자 공제를 받지 않는다. 배우자 공제도 해당하지 않네요. 장명훈씨, 호봉은 6호봉 여기서 볼 수 있고요. 직책은 재직정보 눌러서 직책 확인할 수 있습니다. 3번도 맞습니다. 최용우씨, 입사일과 그룹 입사일은 다르게 관리된다 라고 했는데 동일한 것 같습니다.
직급도 주임이네요. 그래서 7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사회보험 요율을 확인하라 라고 나왔습니다. 사회보험 환경등록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서 대부분 나오는 건 이제 건강보험을 많이 물어봐요. 왜냐면은 건강보험이 이렇게 합쳐진 걸로 문제를 많이 내잖아요. 이거 확인할 때 어디 누르냐면은 우측 상단에 사회보험 정보 눌러보면은 근로자 부담요율 따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8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9번 김종욱 사원에 대해서 가족 정보를 확인하고 등록 정보로 알맞지 않은 거, 이거 인사정보 등록 들어가서 확인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가족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하려면은 인사기록 카드를 들어가시는 게 더 맞습니다. 왜냐면 여길 들어가면은 가족 탭이 따로 있거든요. 요거로 확인하는 겁니다. 김종욱 씨 찾아주시고요. 가족 탭 눌러줍니다. 가족이 많네요. 1번 부양가족 중 연말정산 미적용 대상자가 있다. 연말정산은 전부 다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나머지도 좀 봐드리겠습니다. 2번 모든 가족은 실제 부양가족에 해당한다 라고 돼 있는데 여기 중간에 부양 여부에 전부 다 체크돼 있죠. 맞고요. 부양가족 중 장애인 공제 대상자는 없다. 장애인 전부 비해당이고 외국인 적용도 없습니다. 그래서 9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10번 문제 발령 나왔어요. 발령은 인사발령, 사원별 들어가시면 된다 그랬죠. 호수 맞춰서 들어가고요. 밑으로 쭉 내려서 발령 대상자는 모두 3명이며 발령 이후에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다 라고 합니다. 확인해 볼까요? 발령 전에는 전부 국내 영업부에 있었는데 발령 후에는 셋 다 교육부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1번은 맞는 설명이고요. 박용덕 씨 직책은 현재와 다르다 라고 했는데 직책이 과장에서 부장으로 바뀝니다. 김소영 씨는 근무조가 2조였다가 3조로 바뀌네요. 이수희 씨는 차장이었으며 현재 부장이다? 아닙니다. 현재가 차장이고 이제 부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11번 급여 계산하는 건데 수당 요건을 추가한 다음에 급여 계산하라 라고 했습니다. 수당 요건 추가하는 거는 지급공제 항목 등록 들어가서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켜놓은 거 있네요. 가족수당 눌러주시고요. 가족수당에다가 금액을 추가하라 라고 나왔습니다. 배우자는 지금 있긴 한데 금액이 3만원으로 돼 있어요. 이걸 얼마로 바꿔요? 5만원으로 바꿔주란 소리고요. 그 다음에 자녀가 있을 때 금액 10만원을 추가하랍니다. F2 누르고 900 금액으로 10만원 추가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하고 나옵니다. 이제 등록했으니까 급여 계산을 해야겠죠. 급여 관리 들어가서 상용직 급여 입력 및 계산입니다. 7월 귀속이고요. 지급일은 하나밖에 없고 전체 인원 체크, 급여 계산, 계산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과세 총액이 얼만가 급여 총액 눌러서 과세 총액 확인하겠습니다. 11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숫자 가지고 장난질해 놓은 것 같네요. 잘못 체크하시면 안 돼요. 12번 요즘 휴직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오죠. 지금 4회 연속 나왔습니다. 휴직 문제는 꼭 외워서 가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휴직은 인사정보 등록에 들어가서 하는 거였죠. 노희선 씨고요. 재직정보 탭에서 휴직기간에 플러스 버튼 눌러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시작일 종료일 맞춰주고요. 휴직 사유는 육아휴직입니다. 지급률은 80%, 퇴직기간 적용은 함으로 체크합니다. 이렇게 하고 저장하고 나와줍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항상 뭔가를 수정하면 닫고 나오는 거를 습관화하세요. 그리고 나서 다시 상용직 급여 입력 및 계산, 이번에는 8월 귀속이네요. 노희선 씨만 확인하라 그랬으니까 노희선 씨 체크, 그리고 급여 계산 누르겠습니다. 지금 급여 총액으로 돼 있는데 개인정보만 체크해야겠죠. 이랬을 때 실제 지급액을 찾으래요. 실제 지급액이라는 거는 세금을 떼고 나머지를 지급한 금액을 찾으라는 거죠. 지금 과세랑 비과세분이 아니고 여기 밑에 있는 차인 지급액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2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3번 문제입니다. 13번 문제의 키포인트는 이태한 급상여라고 하죠. 우리 이런 거 들어갈 수 있는데 하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어디? 급상여 이채현황입니다. 급상여의 귀속연월은 6월이고요. 지급일은 한 개밖에 없네요. 무급자는 제외, 사업장은 인천 지점입니다. 옳은 거를 찾으라고 했습니다. 신한은행에 이체된 것은 547만 5,270원이고 우리은행에 입금된 것은 1249만 4,610원이다. 맞는 소리 같습니다. 맞는 거 찾으라 그랬으니까 13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14번 문제. 이번에는 수당별 지급 현황을 확인하고자 한다 라고 나왔습니다. 키포인트대로 수당별 연간 급여 현황 들어가겠습니다. 상반기니까 1월에서 6월 입력해 주시고요. P20으로 사업장은 인천 지점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지급받지 않은 사람 찾으랍니다. 정영수 씨 안 받았네요. 이석영 씨 받았고 김성실 씨 받았고 한국민 씨 받았습니다. 14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15번 문제도 잘 나오는 문제죠. 초과근무 또는 지각 외출, 조퇴 등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은퇴 결과 입력 들어가서 확인합니다. 6월 귀속이고요. 김소영 씨입니다.
연장 근무랑 야간 근무에다가 금액을 더 주는 걸 체크한 것 같습니다. 연장 근무는 26시간 15분을 했고 심야 근무는 2시간 15분을 했네요. 우리가 1시간은 60분이니까 15분은 0.25로 계산하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일단 시급을 찾아볼까요? 인사정보 등록 들어가서 김소영씨 급여 정보 눌러서 책정임금 눌러주고 별표 누른 다음 컨트롤 F3입니다. 시급은 12,680원이 되겠네요. 그러면 26.25 곱하기 1.5 곱하기 12,680원. 그러면 499,275원이 나오고요. 2시간 15분, 즉 2.25에다가 2를 곱해주고 12,680원을 곱해주면 57,060원이 나옵니다. 두 개를 합하면 총 556,335원이 나오겠습니다.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그랬으니까 15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일용직 문제입니다. 일용직 문제는 1급에서 2문제 내지 3문제가 등장하죠. 이번에는 지급일자를 등록하는 것 같아요. 지급일 중 대상자를 직접 반영하라 라고 나왔으니까 일용직 탭에서 일용직 지급일자 등록 들어갑니다. 7월이고요. 지급일은 매일 지급입니다. 매일 지급 눌러주고요. 부서는 총무부, 급여 형태는 1급직입니다. 4명 전부 체크, 추가하고 저장하고 나옵니다. 그런 후 급여 입력 및 계산 들어가서요. 7월 귀속에 매일 지급 눌러줍니다. 전체 인원 체크, 일괄 적용하겠습니다. 평일 8시간이고요. 비과세는 만원입니다. 적용해주시고 다르지 않은 거 찾아주면 되겠죠. 급여 총액을 눌렀을 때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비과세 신고분은 없다라고 했는데 비과세 대상 없고요. 실제 지급된 금액은 1,811만 5,940원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 밑에 실제 지급액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원천 징수한 소득세가 가장 많은 사람은 심순애 씨이며 소득세 금액은 65,340원이다 라고 했는데 전체 체크를 했을 때 소득세가 가장 많은 건 사실인 것 같지만 금액 자체가 틀렸습니다. 그래서 16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17번 문제. 똑같은 문제가 2번 나왔네요. 이런 경우는 본 적이 거의 없는데 이번에도 그냥 지급일자만 등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귀속은 2021년 8월이고요. 지급일은 일정 기간입니다. 부서는 총무부, 급여 형태 1급직, 전체 인원 체크 추가합니다. 저장하고 나와주시고 8월로 바꾸겠습니다. 일정 기간 지급, 또 전체 인원 체크 일괄 적용. 그런데 이번에는 평일하고 토요일 2개가 있네요. 따로따로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8시간부터 평일에 비과세 제분 만원 적용하시고 토요일 적용합니다. 3시간에 토요일 여기도 만원. 이번에도 비과세는 없고요. 비과세 신고 제외분은 104만원이다. 이것도 맞고요. 실제로 지급된 총액은 2,210만원이다 라고 나왔는데 과세 총액이 2,200만원이고요. 차인 지급액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17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18번 떠먹여주는 문제입니다. 키포인트는 대장이에요. 대장이라고 나온 건 급여 대장만 들어가시면 됩니다. 6월 귀속이고요. 전체 사업장 기준이랍니다. 전체 체크해 주시고 지금 보니까 직종별로 봐달라 그랬으니까 집계를 직종으로 바꿔줍니다. 이랬을 때 지급공제 항목으로 맞지 않은 거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보면은 우리가 보고 싶은 걸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출력 항목을 체크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싶은 거 자격수당, 식대보조비, 근속수당, 영업촉진비 보고 싶죠? 이렇게 체크하고 적용 버튼 눌러줍니다. 사무직의 자격수당은 52만원 맞고요. 사무직의 식대보조비 90만원 맞습니다. 연구직의 근속수당은 38만 5천원이고요. 생산직의 영업촉진비는 50만원이 아니고 35만원이네요. 18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퇴직 문제. 퇴직 문제도 2문제에서 3문제 나오죠. 퇴직 기준 설정은 무조건 한 문제 나오니까 퇴직 기준 설정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익히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퇴직 정상 관리의 퇴직 기준 설정입니다. 마감 취소 버튼 누르고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누진 적용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임원 누진 적용만 사용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적용 유형 기간이고 적용 방식은 가산율이다. 이거는 우측 상단에 누진 적용 눌러주시고 임원 누진 적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적용 유형이랑 적용 방식이 적혀 있죠. 유형은 기간이 맞는데 적용 방식은 가산 일수입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19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중도정산, 요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한 회차도 빠지지 않고 나왔으니까 꼭 익혀서 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여기서 기준부터 바꿔줘야 할 것 같습니다. 기본 설정 눌러서 평균임금 계산식을 1평균으로 바꿔주시고요. 저장해주시고 지급 항목 설정에서 기본급, 연장, 자격, 근속, 식대보조비 체크하겠습니다. 연장, 자격, 근속, 식대보조비 상여는 체크 푸셔야 됩니다. 이거 체크 안 풀면 답이 달라져요.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저장하고 나옵니다. 그 다음 밑에 있는 퇴직금 산정 들어가셔서
우리 이거 여러 번 해봐서 알죠? 요거 날짜 맞춘다고 해가지고 지금 바로 안 나오는 거. 지급일자는 10월 31일이고요. 사업장은 본사입니다. 이 상태에서 확인 버튼 눌러주고 대상자 선정을 해야겠죠. 귀속연월 10월이고 재직기준은 10월 1일부터 10월 31일, 지급일자도 10월 31일, 퇴직일자는 21일입니다. 이 상태에서 플러스 버튼 눌러주시고 최광용씨 찾아줍니다. 체크 확인. 그런 뒤에 퇴직 소득세를 봐달라 그랬죠. 급여 정보 누르고 퇴직금 정산 내용 눌러주신 다음에 퇴직금 계산 눌러줍니다. 이렇게 했을 때 퇴직 소득세는 61,150원이 나오겠습니다. 20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퇴직 추계액, 요것도 맨날 나오는 문제죠. 이거는 퇴직금 추계액 탭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계 코드 새로 등록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추계 코드 눌러주시고 지금 여기 보니까 설정이 아무것도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요걸로 등록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본사 기준이고요. 사원한테 체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기간도 맞는 것 같죠? 2021년 6월 확인 버튼 눌러줍니다. 그리고 추계 코드 들어가 줍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보내요? 밑에 발을 오른쪽으로 쭉. 그러면 총액 8억 6,713만 620원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30%를 설정하라고 했으니까 8억 6,713만 620원 곱하기 30%입니다. 21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2번 이거 이제 맞으셔야죠.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이거 만약에 안 되시면 2021년도부터 4회 연속 나오고 있으니까 다 들어가서 연습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는 방법은 다 똑같습니다. 세무관리에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고서 생성하시고 매월 신고, 신고사업장은 전체고요. 정기에 6월입니다. 제출일자는 7월 10일, 급여지급일자는 6월 25일입니다. 생성 누르고 해당 내용 없으니 미적용 버튼 눌러주겠습니다. 이거 누르고 나면 조회된 데이터가 없다고 뜹니다. 이거는 제출일자가 안 맞아서 그러죠. 시작일을 7월 10일로 바꿔줍니다. 더블클릭 해주시고 신고서 조회 눌러주시고 징수 및 조정명세서 눌러줍니다. 아무것도 안 나오는 이유는 지금 문제에서 근로소득을 봐달라고 했는데 이자소득으로 돼 있어서 그러죠. 근로소득 눌러주시고 과세표준과 지방세 전체 금액을 봐달라 그랬어요. 전체 금액은 밑에 있는 파란 띠에서 볼 수 있죠. 22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3번하고 24번도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뭐 그냥 점수 거저 주는 것 같습니다. 23번 문제는 그냥 계정과목 설정 확인해달라 그러니까 전표관리에 계정과목 설정 들어갑니다. 하원 계정 눌러주시고요.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속수당, 재수당 맞고요. 식대보조비, 복리후생비 맞고 기본급, 직원급여 맞습니다. 영업촉진비는 판매촉진비로 되어 있는데 문제에서는 가지급금이라고 나와 있네요. 23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판매촉진비. 발음 왜 이렇게 안 돼 이거?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진짜 안 되네. 판매촉진비. 24번. 6월 기속 전표를 생성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전표 집계 및 생성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용직 급여고요. 귀속연월은 6월입니다. 회사는 본사고요. 결의일자는 6월 25일입니다. 장미란 씨 맞고 요거 들어갈 때 위에 지금 본사했다고 본사만 체크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체크는 본사하고 지점을 동시에 체크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알맞은 것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복리후생비 요게 맞는 것 같네요. 나머지는 미지급세금 100원 틀리고 직원급여는 100만원 틀리고요. 예수금은 1000원 틀리네요. 뭐 이렇게 다 쪼잔하게 만들어놨어. 24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마지막 25번. 제가 저번 시험 3회차에서 이 문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앞으로 계속 나올 수 있다고 그랬었죠. 1, 2회차에 안 나왔다고 얘가 안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 원래 ERP 1급의 꽃 같은 문제입니다. 계속 나오는 문제예요. 연습 잘 하시고 만약에 2회차에서 연습이 안 되셨으면 2020년 걸로 넘어가셔서 연습 더 하셔야 됩니다. 세무관리의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첫 번째에 나온 이행상황 신고서 집계 방식을 수정해야 된다 그랬죠. 이거 어디? 기초환경 설정 들어가서 인사급여 환경 설정 수정해주는 거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행상황 신고서 집계 방식이 귀속연월로 되어 있는데 이걸 뭐로 바꿔야 돼요? 지급연월로 수정해줘야 된다고요. 그리고 저장하고 나옵니다. 다시 세무관리 탭에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들어가신 다음에 사업장을 누릅니다. 사업장은 본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고서 추가. 귀속은 6월이고요. 지급연월도 6월입니다. 소득처분 여부는 비해당. 제출일자는 딱히 안 나왔으니까 그대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새로 생성을 하시면 매월 징수분은 전체, 농특세는 미적용으로 적용 버튼 눌러줍니다. 이렇게 했을 때 밑으로 쭉 내리면 총 지급액과 소득세 등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25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째째하게 숫자 하나 바꿔놨네요. 주의하셔야 되고요. 2021년 인사문제는 1, 2, 3, 4회가 크게 다르지 않아요. 다르다고 해봐야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있는 거고 어떤 회차는
일용직이 3문제 나오는 정도고 그냥 기출문제는 5에서 6회분 정도만 돌려보시면 충분하게 연습이 되실 것 같습니다. 계속 틀리는 문제만 모아서 연습하시고 만약에 이걸로 부족하시면 그 문제만 2020년도 회차로 돌아가셔서 연습하시면 됩니다. 이론도 새로 나오는 유형 있으면 제가 문제 밑에다가 내용 첨부해 드리고 있죠. 그거 보시고 연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